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기행을 일삼았던 유튜버 조니 소말리는 과거 한국 소녀상을 모욕한 뒤 사과한 일이 있습니다. 작년 12월 조니 소말리가 갑자기 소녀상의 의미를 몰랐다며 사과를 하자 네티즌들은 뜬금없다, 갑자기 왜라며 냉담한 반응이었습니다. 조니 소말리는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고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틀고 고의로 테이블에 컵라면 국물을 쏟는 등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한 한국 시민들을 향한 인종차별과 성희롱 등을 일삼으면서 일부 유튜버들에게 폭행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온갖 추태와 기행을 일삼다가 경찰에 입건됐고 지금은 출국 정지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랬던 조니 소말리, 본명 램시 칼리드 이스마엘이 갑자기 사과를 한 겁니다. 그는 서울 도봉구 창동역 사문화공원에 설치된 소녀상 앞에서 한국 국민들을 향해 사과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사과드리고 싶다. 여러분의 자부심에 이렇게 큰 상처를 줄 의도는 전혀 없었다. 여러분은 훌륭하고 멋진 분들이다. 여러분을 상처 주려던 것은 절대 아니었다면서 실수를 했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유튜브 채널 관계자로 추정되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위안부나 소녀상의 의미에 대해 몰랐다. 미국 시청자들을 위해 재미로 하려 했던 것이라면서 한국인들의 반응을 보고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것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제가 한국에 온 것은 이런 소동을 일으키려고 한 게 아니라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웃기고 싶었기 때문이다. 고통을 주거나 누구를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감옥에 보내거나 폭행 사건을 일으키려 한 게 아니었다. 한국인의 자존심과 문화를 해치는 것이 한국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라는 걸 알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잘 모르고 단순히 웃기려는 의도로 기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인데요. 그러나 네티즌들은 이 같은 사과에 진정성에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소녀상의 의미를 몰랐다는 그의 주장과는 달리 그는 자신의 영상에서 소녀상에 대해 내가 찾던 것, 일본이 이를 제거하려 한다고 말하는 등 소녀상의 의미와 이를 둘러싼 한일 관계에 대해 알고 있음을 드러낸 바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유튜브 계정이 네티즌들의 신고로 삭제되자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소녀상을 모욕하는 합성 이미지를 여러 차례 올리기도 했습니다. 앞서 일본에서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구금된 뒤에도 사과 영상을 올린 뒤 재차 기행을 이어간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니 네티즌들이 그의 사과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소녀상의 의미를 몰랐다는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을 모욕하는 등 우리나라를 방문해 각종 기행을 벌이다 기소돼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지난 24일 SNS에 일본이 한국을 다시 점령해야 한다고 도발해 다시 한번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SNS를 살펴보면 소말리는 자신이 올린 영상에서 일본 제국주의 시절 전범기인 우길기를 꺼내들고 다케시마는 일본 소유다, 독도가 아니다, 일본은 다시 한국을 점령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소말리는 현재 업무방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13일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일본이 한국을 다시 점령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독도는 일본 소유다라는 주장까지 하는 것을 보면 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신 이상을 통한 참착을 노리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재판 중 이런 기행은 결코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논란을 만들기 위해 일부러 저런 언행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속칭 유튜브에서 관심을 받기 위해 어그로를 끌기 위해 저런 발언들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니 소말리가 혹시라도 자신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감형을 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 사건은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외신은 이 사안을 집중 조명했는데요. 조니 소말리가 현재 받고 있는 혐의만으로도 최대 31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해 놀라게 했습니다. 더 익스프레스 트리뷴은 변호사의 말을 통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이 매체의 보도 내용입니다. 조니 소말리, 즉 이스마일과 연관된 두 번째 딥페이크 혐의가 제기되었다. 한국에서는 딥페이크 유포가 성범죄로 간주되며 각 혐의는 최대 10.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스트리머 조니 소말리는 2025년 5월 8일 새로운 혐의로 기소된 후 한국에서 최대 3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전에 일본과 이스라엘에서 스트리밍을 했던 이스마엘은 2024년에 한국으로 건너가 현지인을 괴롭히고 사업을 방해하고 다른 스트리머들을 자극하는 등의 파괴적인 방송을 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건은 그가 전 한국 해군 특수부대에 의해 쓰러지는 사건이었으며 그는 나중에 폭행 혐의로 벌금을 부과받았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조니 소말리에 대한 조사는 진행 중이며 조니 소말리가 모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3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한 같은 법에 따라 현재 계류 중인 또 다른 혐의에 직면해 있는데 HIV 확산 위협, 북한 선전 홍보, 테러 방지법 위반 등 추가 혐의는 아직 조사 중이다. 당국이 그의 한국 활동에 대한 추가 조치를 평가하면서 법적 절차는 계속 진행 중이다. 즉 외신들조차 조니 소말리가 한국에서 최대 31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한 것입니다. 실제로 조니 소말리는 각종 기행을 일삼다가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어디에서도 불러주지 않는 신세가 되어 이제는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조니 소말리의 근황이 공개됐는데요. 소말리의 지인은 현재 변호사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다. 변호사 비용을 도와주실 분이 계시면 기부를 부탁한다. 조니는 출국 금지 상태고 한국에서는 일도 못하게 하고 지원도 안 해준다. 조니는 지금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고 지인이 지원을 끊으면 굶어 죽을 상황이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 재판 중에도 막말로 어그로를 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이런 짓을 저지른다면 정말 31년형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국내 변호사의 예측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추방에 앞서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변호사들 역시 조니 소말리가 결국 추방되기 전 징역형을 선고받아서 먼저 복역을 할 수도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조니 소말리는 최근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우연하게 성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문서를 공개해서 더욱 논란이 되었고 여기에 여러 범죄 혐의와 그 혐의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면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조니 소말리는 한국의 재판 과정이 매우 느리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소말리가 어그로를 끌어서 조회수를 늘리려고 한국 역사를 왜곡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계속한다면 헛소리를 할 때마다 재판이 추가되어서 그가 원하는 미국 추방을 받기 위해서 최소 10년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무엇보다 최근 가짜뉴스로 어그로를 끌어서 조회수를 늘리려고 기행을 일삼는 소말리와 같은 유튜버들이 무리를 일으키는 사례가 많아지자 전문가들은 이제 이런 유튜버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튜버들의 난동 및 망언이 잇따르자 심지어 이들의 강제 추방을 촉구하는 주장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평화의 소녀상의 입맞춤에 무리를 일으켰던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는 셈인데 그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역사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조롱하고 행인을 위협하는 등 위협적인 외국인 유튜버들은 설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 유튜버는 일면식 없는 행인에게 다가가 얼굴에 주먹을 날리며 욕설을 퍼부었는데요. 이 장면은 호주 인터넷 방송 플랫폼 킥을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미국 뉴욕 출신 래퍼이자 스케이트보더로 활동 중인 블랙데이브로 밝혀졌습니다.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 역시 홍대거리 인근 한 편의점에서 음주를 제지받자 컵라면을 테이블 위에 쏟고 행패를 부린 바 있습니다. 한국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야기한 미국인 유튜버 아이스 포세이돈은 서울과 부산, 제주 등을 돌아다니며 김치는 역겹다며 한국을 조롱했고 일본이 위안부를 통해 한국인에게 좋은 유전자를 줬다는 모욕적인 막말까지 내뱉었습니다. 이래서 이제는 유튜브를 비롯해 개인 채널이나 SNS에 역사 왜곡적인 발언이나 인종차별, 성차별적 발언을 생각 없이 내뱉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외국 유튜버들에 대해 더 이상 온정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